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교재 확인할게요. 통합이론서. 요거 교재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노트 있죠? 암기노트. 요거 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보세요? 예, 제 얼굴 처음 보세요? 예, 잘생겼죠? 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 아시던 분들? 예, 원래 알던 분들? 작년부터 알던 분들?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월 달 처음이잖아요. 처음 오신 분하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수업 들으신 분들하고 자, 우리 실력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요? 우리 그냥 몇 달 동안 뭐 한 거야, 지금? 약간 걱정인데. 예. 하여튼 뭐 그냥 딱 보기엔 큰 차이 없어 보여도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 또 생각 안 나던 게 막 생각나면 막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게 이거죠. 나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이제 미리 알려드린데 남들도 몰라요.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지나간 강의를 들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나간 강의는 들으면 좋지만 절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6과목 계속 돌아가는데 지나간 강의를 돌아갔다가는 3, 4월 강의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1, 2월 강의 듣다가 이게 계속 밀려가지고 특히 인강 들으신 분들은 제때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 더워 죽겠는데 제가 막 이렇게 폴라 입고 한 강의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예. 나 되게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여름쯤 돼가지고 겨울 강의를 듣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의를 쭉 쫓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지나간 강의 들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쭉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그래서 지나간 강의를 못 들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좀 미리 오지 그랬어.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하고 가셔야 돼요. 감수하고 대신에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가면 그때 이제 또 귀가 트이겠죠. 조금 늦게 트이는 것 뿐이니까 지나간 것에 너무 이제 많이 연연하지 마시고요. 예. 앞으로만 잘 들어주시라라고 부탁드리고, 자 대신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비밀노트 특강 있었어요. 특강. 그래가지고 이 특강 교재 너무 아까운데 지적법만 했거든요. 4월 달에 등기법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5건을 회사한테 뺏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벤트로 5건 증정 할 건데 지금 누구를 드릴지 모르겠어 아직.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깜짝 이벤트. 자, 룰이에요, 룰. 일단 답 먼저 말하면 안 돼. 5문제 답 먼저 말하면 안 돼. 일단 손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목 받고 답 잘못하면 다른 사람 답 가르쳐 주는 꼴이 돼요. 그죠? 손부터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딱 맞추신 분 5문제니까 책 5권 한 권씩 드릴 거예요. 예. 이거는 뭐 공부를 했고 안 했고 상관없어. 어차피 찍기야. 찍기. 예. 자, 비밀노트 5권 드립니다. 준비됐어요? 넘어가요? 앞에 보세요. 어차피 찍기야. 왜 안 넘어가? 가라. 예. 왜 손을 안 들어? 땡. 자, 3번 정답. 자, 오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준비해서 2번 들어갑니다. 네, 땡 틀렸어요. 자, 땡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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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번 정답. 다 돌아갔어. 자, 준비. 자, 3번 정답. 자, 빨리 준비. 자, 이제 9권 남았어요. 네. 준비되셨죠? 손든 사람이 없어. 자, 5번 틀렸어요. 정답. 예? 3번 정답. 자, 마지막. 자, 틀렸어요. 뒤에 3번 정답.
네, 3번만 있었어요. 이거 인제 알으셨으면 어떡해. 아, 진짜? 네. 자, 골고루 나누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이벤트 없는 걸로, 오늘만 한 걸로 하고요. 예, 제가 요번에 5문제 전부 다 답 3번이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첫 진도 갈 건데, 오늘은 등기법부터 먼저 할 거니까요. 우리 교재. 맨 앞에 132페이지. 예, 등기법 맨 앞에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교재 가지고 계속 가니까 이제 뭐 요약집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계속 갈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일단 이제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제 이름하고 과목 이름 헷갈리실까봐 제가 쫙 합쳐가지고 자, 김병열 공시법에서 열공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공시. 자, 이거 어디다 써먹냐 그러면 인터넷 검색하실 때 제 이름 치면은 어떤 음악가가 나와요. 뭐 색소폰 부시는 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이름으로 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열공시 치면 저밖에 안 나와요. 열공시 치시고요. 그러면 이제 밴드 나오죠. 밴드 들어오시면은 여기다가 김포중앙이라든가 이제 메가랜드 인강이라든가 써주셔야 제가 가입시켜 드려요. 하도 이상한 분들 가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상한 글도 쓰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냥 메가랜드도 안 돼. 이제 메가랜드 인강 이렇게 써주세요. 예, 메가랜드 인강 또는 김포중앙 인강 이렇게 또 실강 이렇게 써주시면 가입 처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공지도 하고 또 여러분 매일매일 볼 수 있게 공부 자료 계속 올리니까 계속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영상 찍을 거니까 여기 자 유튜브 채널 열공시 TV 오시면 뭐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자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잔소리는 요번 달에 안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요거 알아야 되겠죠? 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돼 있는데 2차가 1교시, 2교시예요. 1차 보고 2차 1교시, 2차 2교시예요. 3교시 아니라 2차 2교시. 그래서 여기 쉬는 시간, 여기 쉬는 시간. 두 번 쉬는 시간 보고 이제 시험 보는 거죠. 요거는 치우고. 자, 요거 공시법령에 지금 저랑 공부할 게 24문제. 여기 법이 2개 있어요. 자, 뭐 있어요? 등기법, 지적법. 자, 둘 다 12문제씩 나오는데 자, 뭐가 더 어려워요? 등기법은 어렵죠. 지적법은 분량도 좀 적고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단순해도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거 먼저 해요. 쉬운 거 먼저 해요. 어려운 거 먼저 해요. 어려운 거. 예. 그래서 등기법은 미리 좀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좀 덜 까먹어. 근데 지적법은 미리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까먹어.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외울 거 딱 정리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확 외우는 거고 요거 미리부터 탄탄히 좀 기초를 좀 쌓아놓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3, 4월 달은 요거부터 먼저 하고요. 나중 가가지고 7, 8월 넘어가면 그때는 이거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제가 조절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등기법 먼저다 라고 준비하시고요. 예. 자,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건 이제 요번 달에 이제 잔소리 안 하는 걸로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예. 자, 등기를 먼저 해서 5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지적 3주 해가지고 지적 3주만 해도 뭐 충분합니다. 등기는 5주를 해도 좀 모질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등기 서론 부분을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소리 땡. 자, 왜 이래? 또 나와 이게. 예. 네, 여기서부터. 자, 여기 어디에요? 강남구. 예, 강남에 뭐 서초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 여기 뭐예요, 여기? 한강. 그죠? 한강 미치니까 강남이죠, 강남. 예. 강남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되게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옛날에는 강남이 좀 이렇게 좀 완전히 못 사는 동네였대요. 그죠? 예.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죠? 예. 샀으면 뭐해? 팔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강남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완전히 뭐 그랬대요. 근데 반듯반듯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강남 개발할 때 사람들이 이주 안 할까봐 걱정이었대요. 그죠? 예, 별 걱정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들 막 갖다 놓고 막 그랬대요. 막 좀 시설 갖다 놓고, 그죠? 예, 그 중에 여기 강남역. 자, 강남역이 2호선 라인이죠? 이쪽으로 가면 대법원 있고요. 대법원 가는 중간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뭐가 있어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예? 등기국장. 등기국이니까 등기국장이겠지. 그 위에 누구 있을까? 국장 위에 누구 있을까? 국장 위에. 뭐라고요? 법원장. 어디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뭐 이거 어려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위에 누구 있을까? 위에. 중앙지방법원장 위에. 벌써 대법원이야. 예. 뭐라고요? 고등법원.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밑에 뭐가 있다고요? 등기국. 그죠? 예. 그다음 이런 동네가 있어요? 예. 여기 뭐 있어요? 강남구청.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예. 이게요. 그 동네 가면 강남구도 있고 서초구도 있고 뭐 송파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마다 구청장이 있죠. 그래서 보통 등기소들이 구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구마다 하나씩 있었다가 얘네 통폐합돼 가지고 등기소가 등기국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여러 개 등기소 합쳐가지고 등기국을 준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 부산 쭉 내려가는 기차역 중간에 충청북도에 영동역이라고 있어요. 자, 영동역 그 바로 위에 보면 자, 영동군청이라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영동군청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군수. 그죠? 다행이야. 1월 달엔 군청장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군수로 발전해서 지금. 예, 군수. 자, 이 동네는 법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자, 영동지원. 이 동네 영동군의 법원이야, 법원. 이 법원의 사무실 중에 하나에 가보면 앞에다가 등기계라고 붙였어. 법원에 등기계가 있어요. 자, 제일 높은 사람. 계장. 그렇죠? 계장.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네? 우리 동네 여기잖아, 지금 여기. 자, 여기 뭐 있어요? 서우역 골드라인. 그죠? 예, 김포에 지하철이 들어오다니. 근데 지하철이 2량짜리가 있다니. 그죠? 예. 저 처음 이제 김포 살러 들어올 때는 진짜 지하철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들어왔어. 근데 상상도 못하게 2량짜리가 들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난리가 나죠. 예. 여기 사우역. 여기서 이제 걸어서 7분 거리에 아름다운 아파트 사우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예. 자, 여기서 쭉 내려가면 자, 여기 뭐 있어요? 한강. 그죠? 그러면 한강 북에 있어, 한강 남에 있어? 김포는 한강. 우리 강남이야. 강남이잖아, 강남. 예. 왜 우리를 경기 북부라 그러는 거야? 강남. 그죠? 예,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올림픽대로 만나는 도로가 이렇게 논스톱으로 신호 없이 쫙 가죠. 예. 거꾸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김포시청. 여기 가로수가 되게 멋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맞죠, 다 지금. 근데 김포시청 쭉 올라가다가 일로 샥 돌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 김포 등기소. 자, 김포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이게 뭐 어려워, 등기소장.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시청 있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시청. 중간에 싹 틀면 등기소. 그렇죠? 예. 자, 여기 자, 김포시청. 보이시죠? 예,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예, 지금 시청장도 들었어 지금. 예, 시장. 예, 시장. 예, 그러면 동네마다 자, 부서가 2개씩 있는 거예요 지금. 김포시에는 김포시장이 있고 김포 등기소, 예, 등기소장 있죠. 그죠? 영동군에는 영동 군수가 있고, 그죠? 예,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가 있고, 그렇죠? 자, 강남에 등기국이 있었고, 또 강남 구청장 있었고. 자, 그래서 동네마다 2개씩 있다고. 그거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자, 동네마다 등기소, 등기계, 등기과, 등기국. 자, 거기 뭐가 있어요? 등기부. 그죠? 예. 그냥 헷갈리니까 퉁털어서 다 그냥 등기소라 그럴 거예요. 등기소, 등기계, 등기과, 등기국 다 퉁털어서 그냥 등기소. 등기소에 뭐가 있다? 등기부가 있다. 자, 등기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등기관. 예전에는 등기공무원이라 그랬거든요. 등기공무원이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
자기들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야. 관이야, 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법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등기관. 뭐 등기 공무원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거예요. 실제로요, 이게 등기소에 가면요,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은 등기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급수가 좀 낮아. 등기관이 되려면 적어도 7급보다 높아야 돼. 7급, 4급, 5급, 6급, 7급 정도 돼야 등기관을 붙여줘요. 그죠? 자존심이 장난 아닙니다. 등기관. 그죠? 우리 수강생분 중에 등기관 사모님이 와 계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 등기관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처음에 좀 쫄았는데 뭐 쫄 건 아니고 자, 등기관들이 자, 뭘 쓰고 있어요? 등기부를 쓰고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김포시장 있죠? 자, 강남구청장 있죠? 강남구청장. 또 영동 군수 있죠? 영동 군수. 그죠? 이거 합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급이에요. 자, 이들을 지적소관청이라 그래. 자, 지적소관청이 뭐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외웁니다. 자,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가 있고, 강남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 서울시장. 지금 새로운 걸 알아가는 표정들이야. 지금 몇 분이 지금. 자, 영동군수 위에 누구 있어요? 영동군수. 충청북도. 도지사가 있어. 그러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있어. 자, 그리고 그 위에 장관으로, 자, 우리 이제 담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적으로는 3단계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있고, 밑에 시도지사 있고, 그리고 우리 주인공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이를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에서 뭘 관리한다?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그죠? 네. 이게 조만간 용어가 바뀔 것 같아, 지금. 지적공부를 토지정보등록부. 좀 나아요? 지적공부보다 토지정보등록부. 좀 나아요? 좀 나은 거야. 토지정보등록부? 지적공부? 같은 거지, 이제. 용어를 이제 한글로 좀 바꾸네. 그것도 한글이 아니야. 등록부잖아. 토지, 정보, 다 한자네? 토지, 정보, 등록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토지, 정보, 등록 다 그냥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적공부는 보통은 안 쓰잖아. 그냥 보통 쓰는 말이냐, 처음 듣는 말이냐 이런 차이지 내용은 같은 거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부인지 아시겠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해? 써놨다 이거지. 등록했다. 써놨다를 멋있게 뭐 했다? 등록했다. 그죠? 나는 솔직히 그냥 토지 정보 써놓은 책 얼마나 좋아.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예. 토지 정보 써놓은 종이 묶음. 그렇잖아요. 예.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알려주는 책,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용어를 정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현재 법에는 지적 공부라고 돼 있고, 지금 이제 순화한다고 법을 자꾸 이제 용어를 이제 풀어 쓴다고 해가지고 토지 정보 등록부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근데 이제 법이 정확하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용어는 그렇게 하고 법은 안 바꾸면 우리는 법대로 해야 돼요. 시험은 항상 법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예. 자, 지금 지적 공부라고 아직 돼 있습니다. 여기다 뭘 쓰는 걸 뭐라 그래? 등록한다. 자, 여기다 뭘 쓰는 거는 등기한다. 뭘 쓰는 거 똑같이 등록인데요. 등기는 이게 법원 계열이잖아요. 등기소 위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잖아. 라인이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린 좀 말 다르게 쓸 거야. 그래가지고 등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등기부에 뭐 한다? 등기한다. 누가? 등기관이. 그게 다 나오네.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한다 이거야. 그냥 우린 좀 멋있게 쓴다. 자, 얘네는 지적 공부에 뭐 한다? 등록한다. 그럼 갖다 쓴단 말이야. 뭘 써? 자, 토지에 관한 정보. 토지에 관한 정보. 예, 그런 정보가 이런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토지 표시, 현황, 사실관계 같은 말이야. 예. 이게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소지, 지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울 거예요, 나중에. 예. 그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소유자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는 주소. 주를 주민번호 그럼 번호 어떻게 할 건데? 번. 이거 등록번호. 그래서 합쳐서 명, 주, 번. 그럼 이 사람 거다 이 땅이. 이런 게 기본 정보죠?
기본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 땅 누구 거다.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 이 땅 분할했다. 이런 거. 그런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도 써놓고 여기다도 써놨어. 각각 자 장부를 몇 가지 관리하고 있어 지금. 두 가지. 그럼 이쪽 공무원들 따로 이쪽 공무원들 따로잖아. 그럼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공무원들을 두 세트 운영한다고. 국가에서. 장부 비슷한 걸 가지고. 어차피 정보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두 세트 공무원들을 운영한다고. 그 사람들 월급 줘 안 줘? 많이 줘 조금 줘? 많이 줘 더블로 준다고. 그럼 우리 어땠으면 좋겠어요? 장부를 통폐합해서 공무원을 한 세트만 남기고 월급도 아끼고 세금도 아끼고 그죠? 네, 그럼 좋겠죠? 이게 일어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 주장하겠어? 주장하겠죠. 주장합니다. 자, 이쪽은 뭘 주장하냐? 우리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는 이 중에 전문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권리관계가 전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권리 저쪽에서 파악 못한다.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뭐 전문? 권리 전문. 이걸 외워야 돼 지금. 등기는 뭐가 전문? 권리가 전문.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자 권리는 그러면 건등기. 이 자도는 나와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그냥 중얼중얼 나와야 돼요. 뭔가 이해할 생각하지 마. 그냥 외워. 시키는 대로 외워.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적어도 서너달은 공부하고 주입식 교육을 받고 나야 이해를 조금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 그 전까지는 무조건 주입해야 돼요. 자,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그죠? 자, 아무 때나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따가 2교시 중반쯤에 갑자기 권리는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왜? 예, 갑자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는 이게 나와야 돼 그냥. 권리는 건등기. 그러면 얘네도 주장하겠죠? 쟤네는 권리가 전문이지만 우리는 자 토지 표시. 자 표시 현황 사실 얘네가 우리가 전문이다. 자 우리는 표시는 우리가 전문이다. 표시는 표지적. 자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외워야 돼요. 표시는 표지적. 자 아무 때나 막 나옵니다 이거. 자 표시는 표지적. 권리는 건등기. 자 그냥 막 떠올라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적. 자 그러니까 각각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권리는 건등기니까 권리에 대해서 이쪽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저쪽을 알려준다. 알려준다가 뭐예요? 통지한다. 그죠? 자 거꾸로 갑니다. 예, 소관청에서는 토지 표시를 정리를 하고 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이 바뀌었으면 자 토지 표시가 바뀐 거예요. 표시는 표지적. 그럼 이쪽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등기소에 얘기를 해준다. 니네 표제 보고 저 지목 좀 바꿨다. 예, 고쳐라 라고 알려주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촉탁한다 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그래서 소관청이라는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무슨 등기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뭐한다? 촉탁한다. 우리가 따로 등기소에 가가지고 야 이 등기를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 신청해. 우리는 등기소 가서 뭐한다? 신청한다. 근데 관공서는 등기소 가서 뭐한다? 촉탁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소에서 정리하고 이쪽으로 뭐 해준다? 통지 알려준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문제 나올 거를 찍고 이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법률 용어를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있어요? 등록. 방금 봤죠? 예, 이거 뭐 있어요? 촉탁. 그죠? 예, 너는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보여주냐? 다시 봐요. 예. 봐봐. 예. 됐어요? 예. 그냥 볼 때랑 가리고 볼 때랑 다르거든. 예. 그래서 제가 암기 노트 만들었잖아요. 가리고 보라고 연습하라고. 그죠? 예. 자 여기는 통지, 촉탁. 여기는 표제부. 여기서 착각하실게요. 자, 화살표가 하나씩 있잖아요. 사실은 몇 개 더 있어. 요거 주고받고 하는 제도가요. 사실 법조문에 한 20여 개가 있어. 다 하실래요? 두 개만 하실래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로 제도가 얽혀있는 법조문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그나마 시험에서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두 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차법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끼리 뭐 소송하고 이런 법이랑 차원이 달라. 이거는 다른 법이야. 그러니까 법이 다 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철저하게 절차법이라 공무원들의 업무를 규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거의 접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 상식으로는 이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들의 상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합격하시고 이거 써먹을 일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 비중도 적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지 이거를 여러분 앞으로 평생 써먹겠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자 포인트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이고 이 시험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그죠? 예, 내 상식엔 맞지 않아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 말씀이 맞아도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자기들은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뭔가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예, 얘네들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절차예요. 그럼 얘네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야 돼. 자, 여기 어디 갔어? 예, 여기 뭐 있어요? 촉탁, 동지. 여기는 표제부에다가 부동산 표시를 쓰는데, 자, 표시는 표지죠. 이쪽에 정리된 걸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그림 화살표 되어 있는 게 법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죠? 그럼 법에 뭐라고 써 있냐를 볼 거예요, 지금. 법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예. 자, 이 그림, 이 글씨를 읽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일부러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색깔도 넣었어. 그럼 이제 등기가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초록색. 지적은 빨간색.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자, 이 읽기 편하시라고 좀 이제 해놓은 거예요, 제가. 글씨를. 책에 다 있어, 이거. 예. 자, 지금 누가? 등기관이. 자, 다음 각호 1호부터 4호까지. 각 1호, 2호, 3호, 4호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지.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대. 그럼 지체 없이 어디다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어떻게 해? 알려야 된다. 알린다. 이게 예전에 통지한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언어 순환한다고 이제 알린다를 바꿨어. 더 헷갈려. 그래놓고 제목에는 통지라고 써놨다. 통지. 그럼 이 조문을 읽고 나서, 자, 읽고 나서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알 수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이거 볼 거야. 이거. 촉탁. 촉탁은 누구한테 할까?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자,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예. 네. 이제 조문 보여드릴게요. 자, 누구한테 하는 거야? 소관청이 관할 등기과세.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됐죠? 예, 이거 등기 뭐 그거 써라라고 국가가 국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로 본다. 이게 촉탁 등기예요.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뭐예요? 신청. 지들끼리 해달라 그러면 뭐? 촉탁. 그죠? 자,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표시는 표지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 100% 촉탁한다고 X. 반드시 100%.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 예외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을까? 예외가 뭐 있을까? 신규 등록을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처음 토지대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등기 만드는 건 개인의 자유라서 강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를 만들어라라고 촉탁은 못합니다. 등기를 만들고 나서는 촉탁을 하는 거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한다고 X죠. 됐죠?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작년 기출문제 1번이었어. 작년 기출문제 1번 이겼어요. 네. 다음 중 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토지 표시 변경에 촉탁한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럼 정답 뭐예요? 신규 등록. 작년 문제 1번 보세요. 답이 3번 신규 등록이 나와 있어. 그렇죠? 자, 이런 거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안 난다고 이게. 자, 다시 이게 이제 촉탁에 관한 지적법 89죠. 이게 좀 전에 봤던 건 등기법 60이죠. 그렇죠? 법 조문이 이제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 응용합니다. 자,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있을까 없을까?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있겠죠? 어디 있을까? 표제부에 있다고. 표제부. 자, 그게 대장이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지. 자,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각하한다. 이 등기 안 돼. 이거 소리 틀렸네. 그럼 표시는 표지죠. 이쪽이 맞잖아. 그럼 뭘 보고 뭘 고쳐야 돼요? 대장을 보고, 자, 등기를 고쳐야 돼. 고쳐서 다시 갖고 와라 이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달라를 뭐라 그래? 신청을 말로 해요, 종이로 써요? 종이로 쓰겠지. 그게 신청서. 그 신청서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죠? 걔네들을 신청 정보. 쉽게 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신청서에다가 부동산 표시를 쓸까 안 쓸까? 썼겠지. 신청서에다 이 부동산 등기 주소라고 쓸 거 아니요. 근데 그게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각하. 이런 거예요. 그럼 뭔가 서류가 안 맞으면 등기관은 등기를 안 해준다. 됐죠? 자, 지금 공시법령의 등기법 지적법의 대전제를 알려드릴게요. 공시법은요, 포인트가 등기관들 일하게 만드는 거야. 또 지적소관청 일하게 만드는 거야. 공무원들 일하라고 법을 만들었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등기관이나 지적소관청이나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잊어보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다. 그러면 특별히 법에다가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일을 한다고.
혹시 여기 공무원들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래. 그럼 만약에 법에 딱 정확하게 규정 안 하면 등기관들이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뭔가 조금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왔는데 안 맞는 게 있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뭐 한다? 각하한다. 됐죠? 예, 다만 좀 웃기는 게요. 아까 촉탁 있었죠? 촉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관청. 이 소관청이 이제 여러 관공서 중에 하나예요. 그 다른 관공서, 소관청 비롯한 여러 관공서에서 등기소에다가 이 관련된 등기 해주셔라고 하면 다 촉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요 사유는 봐줍니다. 법원이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넣는데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게 좀 있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이거든요. 그럼 등기관들이 깐깐하게 할까? 법원이 시켰으니까 대충 해줄까? 대충 해줍니다. 그거는 촉탁 등기는 좀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촉탁 등기는 봐준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 뭐라 그러냐? 촉탁 등기의 특징 그럽니다. 웃겨 죽겠어. 지들끼리 봐준다는 말을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드는 게 이제 법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야. 좀 웃기긴 하지만 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겨요. 저도 어릴 때 법대 처음 들어가가지고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해석들이 있잖아요. 법조문을 딱 써놓고 이걸 이렇게 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우와 천재다 막 이랬어. 지금 이제 나이 50쯤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계속 뭐 법학 교재를 막 맨날 보면서 연구하고 책 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보다 보면 뭔가 새로운 해석이 나오잖아. 그렇군. 뭔가 좀 그렇군. 뭔가 이게 뭔가 예외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말을 만드는 거지. 결국은 법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면 먹혀 안 먹혀? 절대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우리가 일단 배워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거 완전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수험생들이 주장을 너무 많이 해. 자기들 생각에는 절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시작은 그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배우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하는 해석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주장하면 안 돼요. 수험생은 항상 전체 피라미드의 맨 바닥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외워야 돼.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 이제 주장해도 돼. 실컷 좀 하라고. 뭐 합격하고 나서 주장하라 그랬더니 또 합격하고는 주장을 안 한다 또.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요. 아무리 내가 부당한 것 같아도 법에 써 있으면 그대로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만큼만. 이게 이제 시험 출제자들은 반드시 법 조문으로만 출제합니다. 만약에 해석론으로 넘어가면 그들도 공격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법 조문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법 조문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그림을 자꾸 그려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등기랑 지적이랑 관계를 봤습니다. 자,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시죠. 자, 그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권등기. 왜? 권리 관계가 되게 복잡하니까. 표시는 단순해요. 지목, 면적 몇 가지 없어. 근데 권리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쪽을 먼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등기란 말이에요. 등기. 자, 등기에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 자, 표제부에 표시번호. 자, 부동산 표시가 써 있고요. 자, 갑구에는 뭐가 써 있다?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서 순서를 쓰는 번호를 순위번호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 등기예요. 등기. 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야? 오재미라는 사람의 성명과 또 주소와 또 등록번호. 그래서 합쳐서 명, 주, 번이 써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 예전에는 3번이었는데요. 지금 전산 등기로 넘어오면서 얘를 앞 사람 다 치워버리고 지금 현재 소유자니까 1번을 써준 거야. 됐죠? 그리고 등기 목적이 뭐 지금?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언제부터 내 거 됐어? 2월 19일부터 될 거예요. 접수 일자 기준으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 번호 무슨 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어디 있어 지금? 김포시 북변동까지를 소재라고 하고요. 600을 뭐라 그래? 지번이라 하지. 지번. 그죠? 이것도 소재 지번도 말을 또 바꾸자 그러더라고. 뭐라고 바꿀 것 같아요? 소재를 위치라고 그러고 지번을 뭐라 그럴까? 지번을 이제 순화를 하겠대. 그래가지고 토지 번호라고 그래요. 토지 번호. 토지 번호. 그러니까 사실 토지 번호가 맞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자식으로 일본식으로 써 지번이라는 말을 쓴 거지. 근데 또 우리는 또 지번이라고 안 하잖아. 번지라 그러잖아. 토지 번호, 토지 번호. 그러면 지목은 뭐야? 지목.
지목. 지목도 순화를 하재 말을. 뭘로 바꿀 것 같아요? 토지 용도. 용도로 바꾸재. 용도. 그죠? 예. 면적. 면적 그냥 면적이야. 면적. 면적을 뭘로 바꿔?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면적? 면적 그러면 토지 양? 토지 크기? 면적이 난 것 같아. 그래서 면적. 자, 면적은 평 안 쓰고 제곱미터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제부를 보면 토지 표시를 알 수 있고요. 자, 현재 소유자를 알려면 갑구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을구도 있어요. 을구는 뭘 쓰죠? 소유권 외권리. 자, 여기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등기 목적이에요. 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요. 그죠? 예, 등기 원인은 보통 설정 계약이고요. 각 권리마다 특이한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이제 나중에 강론 가서 또 할 거예요. 일단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모든 부동산 한 세트씩 들어있어요.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기본은 부동산마다 이렇게 한 세트다. 1부동산 1등기 기록. 부동산마다 한 세트. 한 세트가 표제부, 갑구, 을구.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통 단독주택 사면요. 땅만 사요? 건물만 사요? 둘 다 사요? 둘 다 사는 거지. 그럼 등기가 몇 세트 있겠어? 두 세트 있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와 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 있어. 그럼 등기를 몇 개 해야 돼? 두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 원칙이라는 게 토지 건물을 별도 부동산으로 각 부동산마다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예. 물론 아파트는 좀 달라요. 아파트는 그건 따로 배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를 비교합니다. 자, 지적 공부는 이렇게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요거 그림 그린 게 뭘까? 지적도 임야도. 그다음에 소유자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면 걔네들 이름 다 따로 지분 써야죠? 예. 그걸 뭐라 그래? 공유주자 명부. 요것도 이름 바꾸재. 공동 소유자 명부. 그럴듯해요? 뭐 그렇게 좀 바꾸재. 예. 요것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수치 등록부라고 그러죠. 그랬나? 뭐 그렇게 바꾸자 그러더라고. 예. 아직 뭐 모르겠어요. 이제 법 바뀌면 또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예. 이것도 이제 토지 정보 등록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임야 대장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이제 토지 대장.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오재미. 자, 그 땅 면적 얼마? 자, 지목은 전이고. 자, 예전에 지목이 한 번 바뀌었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써 있는 게 이제 토지 대장입니다. 자, 토지 대장 지적 공부예요. 표시는 표지적. 그러니까 얘네는 토지 표시 소유자 중에 뭐가 전문이다? 토지 표시 전문이다.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아까 권리는 건등기. 그러니까 등기는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고. 그게 전문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 토지 대장에는 을구에 있었던 지상권, 저당권은 없어. 그럼 뭐만 나오냐? 소유권만 나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대장을 딱 떼어봤더니 저당이 안 보여. 그리고 옆에 이제 손님한테 그러는 거지. 이 땅은 깨끗해요. 이딴 소리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지금. 그거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 등기를 봐야지. 등기 어딜 봐야 돼요? 을구를 봐야지. 소유권이 아닌 무서운 권리들이 을구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거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중개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서 몰라야 됐어. 알아야지. 그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시험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카페, 커뮤니티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제가요, 공시가 아직 안 됐는데요. 등기는 접어도 될까요? 세법으로 커버가 안 될까요? 세법 잘하나 보지? 웃겨, 세법. 세법 반타작이라도 해보지? 예? 뭘 등기를 접어. 예, 등기 접고 나서 을구를 모르면 그 사람 중개사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동산 사무실 손님으로 갔는데 중개사가 세법으로 붙었고 세법은 잘하는데 등기를 찍은 사람이야. 거꾸로도 무서워. 거꾸로도. 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중개사가 되면 되게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저는 되게 전문직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등기는 찍었어요. 대장은 사실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자, 다시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이거라도 알라고. 이거라도. 예, 주십식으로 이거라도 좀 외워갖고 가려고. 권리관계 파악하려면 뭘 봐야 된다? 등기 파악해. 근데 대장 보고 깨끗한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면적이 등기랑 대장이랑 다르게 써 있어. 그 뭐가 틀린 거야? 등기가 틀린 거지. 그 뭘 보고 뭘 고쳐야 돼요? 대장을 보고 등기를 고쳐야지.
그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소유자가 만약에 다르게 써있으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등기가 맞는 거지. 그럼 빨리 연락이 올 거다. 대장도 소유자가 바뀔 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알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 이제 나중에 하고요. 지적 공부 이제 나중에 하고 요 이제 일로 넘어갑니다. 사례 연구. 자, 앞에 보세요. 예, 요거 사례하고 좀 쉴 거예요. 예. 벌써 졸면 어떻게 해? 1시간도 안 됐어. 예. 자, 이거는 픽션. 예,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김철수 씨. 저희 아버지는 김철수가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만든 거예요. 김철수. 자, 이분이 충청북도 영동군에 땅이 하나 있어. 만약에 돌아가시면 누구 거? 누구 거? 상속인 그래야지. 니꼬 하지 말고 저희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저한테 상속이 되지. 그럼 등기소에서 영동군 등기소에서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등기부에 제 이름을 써줄까 안 써줄까? 에?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모르는데 그 등기관이 등기소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죽었다! 이러면서 막 상속인 찾아 써주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부에 등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소유권자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상속인데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치 물권 변동 그래야 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알아. 그러지 말고 자 뭐라고요? 물권 변동. 물건에 대한 권리 뭐라고요? 물권. 이게 어떻게 해? 이전됐죠? 변동된 거야. 이걸 좀 멋있게 뭐라 그래요? 물권 변동.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이게 그냥 주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상속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또는 물권 취득이라고 합니다. 물권 취득. 그죠? 근데 제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소유자가 됐어요? 아버지 토지 소유가 저한테 넘어왔잖아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소유권 물권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거 그냥 놔둬도 될까? 등기소에 가서 상속 등기를 굳이 안 해도 될까? 굳이 안 해도 과태료 없을까? 욕 안 먹을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상속 등기를 하면 처분할 수 있지. 뭐 처분할 생각이 없으면 굳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밑에 등기를 하면 처분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등기는 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뭐라고요? 처분 요건.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내 건 내 거다. 물권 변동은 되고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상속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이 상속 등기를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갈까? 저 혼자 갈까? 예? 어떻게 같이 가? 몇 분이 글쎄 이러지 어떻게 같이 가? 돌아가셨는데 공동신청 단독신청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단독신청. 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러고 나와요. 상속 등기는 단독신청. 이런 걸 어려운 거 냈네. 이러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가? 돌아가셨는데. 자, 상속 등기는 단독신청. 근데 이제 상속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 상속이란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이거를 포괄승계라 그런다. 포괄승계. 그럼 포괄승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신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쓴다고? 예. 자, 지금 필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필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데? 뭐라고 쓸 건데? 어떻게 쓸 건데? 그거 이제 시간에 쓰고 다 집에 가서 그런다? 이 뭐지? 자기가 써놓고 심지어 잘못 쓴다? 잘못 써?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고민한다고 쓸데없이 안 써야 돼. 책에 다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예. 자, 근데 자 이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제 거가 되니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 아들한테 주기로 했대. 제 아들이 정환이에요. 정환이. 진짜 이름 아니에요. 예. 정환이라는 애가 있다 쳐. 자, 걔한테 당장 주겠다 라고 당장 주겠다 의사표시. 당장 나 쟤 주겠다. 파는 거 공짜로 주는 거요. 공짜로 주는 거 증여의 의사표시. 그럼 우리 손자 정환이는 뭐라 그래? 예? 증여의 의사표시. 증여의 의사표시. 그죠? 예. 청약가 습나. 그 두 사람의 의사표시 만난 걸 뭐라 그래? 합치되었다.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 이걸 두 글자로 계약. 이런 말을 배우는 거야 지금. 아이고 뭐 공짜로 주는 게 좋겠네. 이게 아니라 의사와 의사가 합치되면 뭐한다? 계약. 계약 중에서도 증여계약이죠. 매매계약도 있고 증여계약도 있고 설정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 여기서는 증여계약. 그죠? 이 계약을 네 글자로 자 법률 행위라고 해야 돼.
계약은 뭐라고요? 법률 행위. 그죠? 예, 다행이야. 예. 자, 지난 1월 달에 그랬죠? 계약을 4글자로 했더니 계약 그랬죠. 이제 발전한 거 이제 법률 행위. 계약을 4글자로 법률 행위. 그죠? 예. 이거는 상속이랑 달라요. 상속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 등기 없이도 물권분도. 근데 계약은 자기들끼리 그러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법에 미리 써놓은 게 아니야. 우리끼리 합의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등기소에서 알아볼라. 모르죠. 모르죠. 그죠? 그럼 계약만 썼으면 내 거 돼요. 등기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얘기를 해야 돼. 등기소에 가서 자 공동으로 뭐 한다? 신청. 공동 신청. 관공서면 촉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당사자 일반이니까 공동 신청. 자 누구 가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와 손자를 우리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럽니다. 그죠? 예, 둘이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뭐 한다?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이 되지. 그죠? 예, 요 절차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상속보다 이게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줄여가지고 제가 산을 받은 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걸 더 풀면 이렇게 되죠.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은 증여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죠? 예.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그러더라고. 그죠? 예. 목적은 뭐냐 그랬더니 탈세라 그러더라고. 탈세. 자, 다시 원인은 증여예요. 예. 목적은 소유권.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인과 목적이 아니라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그 범위 내에서 좁혀 생각해야지. 넓게 보면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넓게 보면 세금 적게 내고 싶은 거지. 그런 건 우리 목적이 아닌가요? 우리는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을 바꿔놓으면 엄청 헷갈려 지금. 등기 원인이 뭐라고요?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게 지금 한 1년 내내 헷갈릴 거 이거. 원인은 증여. 목적은 소유권 이전. 만약에 팔았으면 원인이 뭐가 될까? 매매가 원인이 되지. 이건 공짜로 줬으니까 증여가 원인이지.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이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하고 싶어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말로 얘기해요? 종이로 써가요? 종이로 써가는 거지. 그 종이가 뭐예요?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신청 정보라 그래. 그러면 신청서, 신청 정보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신청서 또는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을 쓸까 안 쓸까? 등기 신청서 쓸 때 등기 원인을 써 안 써? 써요. 뭐라고 써? 증여라고 쓰겠지. 그럼 신청서에 증여해요라고 써내면 등기관이 맞아? 그러겠지. 맞아요 라고 어떻게 증명해? 증여 맞아요 라고 뭘 증명해?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서 내는 거야.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어느 부동산인지 써 안 써? 써야지. 뭘 줄 건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을 써내겠지 신청서에. 그럼 이 땅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 그냥 맞다고 할 게 아니라 대장을 하나 첨부해야 돼. 또 있다가. 그죠? 예. 그럼 원래 누구 거야 이거? 김철수 씨가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가 맞아 물어봐. 당신 거 진짜 맞아? 그러면 어떻게? 뭘 갖고 와야 돼? 아이 답답해 죽겠네 그러지 말고 뭘 갖고 와야 돼? 땅 문서. 땅 문서. 소유권 증서. 그 뭐야? 등기필 정보. 이거 옛날 말로 땅 문서라 그러는 거. 이거 요즘 뭐라 그래요? 등기필 정보. 그죠? 땅 문서, 집 문서 그러지 말고 등기필 정보. 또 좀 배웠다고 권리증이라 그러더라. 권리증. 예. 그것도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권리증보다도 등기필 정보. 누구 거? 예? 등기 의무자 거. 김철수 씨가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등기 의무자예요. 정원이는 등기 권리자가 돼. 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의무자는 뭘 갖고 와라? 등기필 갖고 와라. 그러면 진심이세요? 라고 물어봐. 나 진심이야. 내가 뭘 띄웠어? 인감 띄웠어. 그죠? 예. 그럼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을 갖고 와야 돼. 그래야 등기가 믿지. 이제 누구 거가 될 건데 이제 정환이 거가 될 거지. 정환이가 등기부에 올라올 거죠. 그 이름만 써요? 주소도 써요? 주소 써야지. 그럼 나 김포 살아요. 또 왜 김포 살아? 그러지 말고 설정상 우리 아들이니까 예, 내가 김포 사니까 같이 살겠지 걔도. 그럼 저 김포 살아요 라고 뭘 증명해? 주소를 증명해야지. 그럼 주소 증명은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주소 증명은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예? 자, 주소 증명은 원칙적으로 권리자 걸 내야 돼요. 의무자 주소는 등기부에 이미 써 있어.
현재 소유자잖아. 그죠? 앞으로 쓸 사람의 주소가 필요해. 등기관은. 등기 입장에서 써야 되니까 보고 쓰자. 내놔봐. 이거. 권리자 거 의무자 거. 권리자는 주소 증명을 붙여야 돼. 알 수 있죠? 네, 물론 의무자도 붙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외울 거예요. 이제 원칙은 권리자 주소가 필요하다. 써야 되니까 보고 쓰라고. 자, 등기관 편하게 해주는 거 지금. 그래서 등기관이 일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시험 부분에 나올 건데 나중에 골라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예요 지금. 그죠? 얘네들 지금 외워 못 외워. 당연히 못 외우죠. 네. 자, 저는 여러분들이 3개 이상 외운다고 상상하지 않아요. 일단 자 주입식으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외우게 만드는 것이지 뭐 날 잡고 외우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수업 듣다 보면 자동으로 외우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앞에 보시고 쓰지 말고 자 정신 차리고 쓰지 말랬더니 자더라. 뭘 자 지금 정신 있어 지금. 자 이제 서류 들어갑니다. 이게 표제부죠. 자 땅 어디 있어? 충청부도 영동군에 있죠? 집은 몇 번지? 산 113의 2번지. 의이. 앞에 산이 붙었지. 그럼 이건 임야대장에 있는 땅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지목은 뭐죠? 임야고 면적은 3,948제곱미터. 자, 현재 소유자 누구? 김철수. 김철수 씨가 현재 소유자죠? 소유자. 자, 첫 등기를 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목적란에 들어갑니다. 이 목적란에 보존 등기가 들어가면 등기 원인란이 벼요.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김철수 씨가 첫 등기를 하러 신청서를 낼 때 그 신청서에도 원인은 안 써요.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등기가 올라왔죠? 그럼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엄청 나옵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계속 나옵니다. 보존 등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지분하는 무조건 나와. 그죠? 심지어 답으로 나와. 보존 등기 등기 원인을 기록한다고 X. 그죠? 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쉬워 보이지만, 그죠? 예, 막 공법 돌고, 개론 돌고, 세법 돌고 돌아가지고 다음 주 되면, 뭐? 자, 보존 등기는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 원인이 없어.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누구 쓰고 싶어? 정원이를 쓰고 싶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는 건데, 자, 이거부터 외워야죠? 예, 여기 뭐 있어요? 표제부. 표시번호. 표제부, 표시번호. 여기는 갑구, 매. 자, 순위번호. 순위번호. 자, 다시 표제부, 표시번호. 갑구, 순위번호. 그죠? 저 몇 분 표정이 그래. 잠깐 나 준비 안 됐어. 좀만 여유를 줘. 이러지 말고 일단 막 받아들여야 돼 지금. 갑구에는 순위번호. 갑구에는 순위번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요 내용이 순서대로 쓰는 번호를 순위번호. 자, 순위번호 옆에 목적? 등기 목적? 목적이 먼저예요? 원인 먼저 아니야? 목적이 먼저예요? 목적. 자, 여기 있네. 접수? 접수 번호? 4글자였다고? 2글자였다고? 접수라고? 여기 있네. 원인이요? 등기원인이요? 등기원인. 자, 다시 봐요. 이 가릴 때랑 그냥 볼 때랑 완전 달라. 그냥 볼 때는 다 알 것 같거든. 가려놓으면 진짜 깝깝해요. 예. 자, 요거를 연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암기노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암기노트 보시면 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 보시면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예. 됐죠? 예. 자, 여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됐죠? 자, 이제 자, 절차 중에 신청서 쓸 겁니다. 자, 등기 신청서, 등기소가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예요. 자, 신청서에 뭘 써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를 부동산 표시란에 쓰는 거야. 이 땅 지금 등기해달라. 그죠? 예, 이거 증명하려고 임야대장도 갖다 붙여야 돼요. 그죠? 등기 원인 뭐였어요? 증여. 그죠? 증여. 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써있네. 자, 이때 등기 의무자가 누굴까? 김철수 써야 돼. 할아버지 줘야 되니까. 그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많아요, 의외로. 김철수 씨가 권리자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현재는 소유권자지만 손자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자 김철수 씨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쓰는 거지.
자, 이제 정환이가 명주번 또 들어오죠? 네, 여기 들어왔어요. 요게 기본이에요. 자,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원인 목적 쓰는 거야.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원인 목적 쓰는 거야. 부동산은 소재지면 사람은 명주번. 그다음 원인 목적 쓰면 끝났지. 자,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관이 이거 안 해줘. 안 해주면 어떻게? 각하. 그죠? 예, 빠꾸 아니야. 예, 각하. 예. 자, 기본을 쓰는 거야. 예. 냈어. 자, 내면 자, 이 밑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됐죠? 예, 그럼 2번 등기 들어왔죠? 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등기 원인은 증여. 그죠? 증여. 그리고 소유자 명, 주, 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언제부터 내 거? 11월부터 내 거예요. 그러면 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요 2번 등기, 요 등기 주인공 김정환. 주인공이란 말을 저는 등기 명인이라 그래요. 그 등기의 주인공 뭐라고요? 등기 명인. 자, 요 등기의 명인은 김철수고 지금 새로운 등기 들어왔죠? 요 등기 명인은 김정환. 요 등기 신청을 누가 했어? 자, 공동 신청했어. 여기도 신청인, 여기도 신청인. 공동 신청에 정환이는 등기 명인이었어요, 됐어요? 됐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자, 나중에 책이 나와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을 제가 줄여서 명신이라고 줄였어.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줄여서 명신.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봤어요. 예, 등신으로 할까, 예, 명청으로 할까 뭐 하다가 명신이 제일 낫더라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정환이는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자, 이 친구한테 등기소에서 이제 네 거다 라고 땅 문서를 새로 주겠죠? 그 새로 만들어준 땅 문서가 또 등기필 정보가, 자, 이 친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건 끝났어 이제. 자, 이 친구한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이거를 등기소에서 얘한테 주는 거야. 제공이라 그럴까, 작성 통지라 그럴까? 등기소에서 얘한테 주는 거를 제공이라 그럴까, 작성 통지라 그럴까? 자, 작성 통지면 제공 아니야. 작성 통지. 누가 만들어? 등기관이 만들어. 누구한테 줘? 명신한테 줘. 명신한테. 뭐 등신이야. 명신한테 줘. 명신. 작성 통지. 누구한테? 명신한테. 됐죠? 그럼 이 친구한테 네 거다로 주는 거죠. 그럼 등기필 정보가요. 이렇게 생겼어. 등기필 정보. 그죠? 무슨 등기소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접수번호 쓰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예? 그치. 비밀번호, 일련번호. 스티커가 덮여 있잖아요. 스티커 샥 떨어진다니까? 샥 떨어져. 뛰어! 뛰어. 그죠? 그러면 스티커 띄면 안에 뭐 들었어요? 일련번호, 비밀번호 들었다고. 또 안 보이는데 확대. 그죠?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이디 비밀번호예요. 이게 아이디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하나인데 문자가 몇 개 들었어요? 12개 문자가 들었죠? 한글이에요, 알파벳이요? 그죠? 숫자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숫자? 아라비아 숫자. 그죠? 아라비아 숫자, 부호, 알파벳.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아이디를, 그죠? 12개 문자를 가지고 구성해 놓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몇 개 줬다? 50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고 이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돼. 그러니까 비밀번호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50개를 미리 준비해 준 거예요. 어떤 경우 하나만 쓰고 날릴 수도 있고요. 여러 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50개를 준비해 준 거예요. 뭐 쓰다가 50개 다 쓰면 어떡할까? 예? 50개 다 쓰면 어떡해? 그럼 맨 1번부터 또 쓰면 돼.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이게. 더 필요하면 미리 얘기하면 이런 표를 4개 줘요.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스티커 4개 붙여가지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어찌됐건 요거 넣고 요거 넣으면 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하죠? 뭐 정환이한테 지금 준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뭔지 모른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면 어떻게 돼? 인스타에 올려서 이게 뭘까요? 어제 받아온 건데 등기소에서. 그럼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스티커 함부로 막 띄면 안 되겠죠? 사진 막 찍으면 안 되겠죠? 뭐 어디다 넣나? 또 이거 외운다? 장롱에 들어간다 이게? 장롱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 꺼내 나중에? 나중에 다음에 등기소 갈 때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될 때 이걸 꺼내다가 신청서에 써내는 거야. 그거를 제공한다 그래요. 그 해볼게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걸 판대. 그죠? 그러면 신청서 쓰겠죠? 신청서에 뭐 써? 부동산 써야지. 이때 파니까 원이 뭐가 돼? 매매가 돼요. 매매는 거래 가액이 나와요. 아까 증여는 거래 가액이 없었어요.
매매니까 지금 얼마에 지금 팔아? 1억에 팔아. 좋겠다. 그죠? 예, 공짜로 받은 땅을 1억에 파는, 그죠? 예. 또 몇몇 분은 지금 머릿속에 양도세 나온다, 양도세. 지금 어쨌든 1억에 판대, 그죠? 등기 목적은 매매.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매매. 이 헷갈린다고.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그 정원이지. 그죠? 순간, 누구지? 뭘 누구야? 정원이지. 그죠? 예, 정원이가 누구한테 팔아요? 이개발한테 팔아.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는 증여였는데 지금은 매매고요.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이 신청서 뒤집어. 자, 뒤집으면 뒤쪽에 이런 게 나와요. 1년 번호, 비밀번호 쓴 란이 있어. 그럼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그래서 의무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번호 있었잖아요. 그 1년 번호 쓰고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 넣는 거야. 됐죠? 예, 이렇게 써내면 이건 제출이라고 하다가 그 스티커 붙은 종이는 안 내거든. 그걸 여기다 써서 내거든. 그래서 말을 제공으로 바꿨어. 제출이 아니라 제공. 제공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누구한테? 등기소에 돼. 등기관한테. 등기관이 주는 걸 뭐라 그래? 작성통지. 이거 엄격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거꾸로 하면 완전 틀리는 거예요. 이 시험 엄청 나옵니다. 우리가 내는 건 뭐라 그래요? 제공이라고 하고, 등기소에 만들어주는 건 작성통지. 완전 거꾸로란 말이에요. 등기필정보는 제공도 하고 작성통지도 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의무자가 내는 걸 뭐라 한다? 제공한다. 제공한다는 말은 신청서 뒤에 써낸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누구였죠? 이개발한테는 등기관이 뭐 해줘? 작성통지 해주겠지.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계속 갑니다. 예.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절차가요. 자, 절차가요.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됐죠? 예, 지금 누가요? 이개발. 자, 이개발이 언제부터 됐고? 7월 9일부터요. 매매계약은 8일 날 했지만 다음날 등기 접수로 왔죠? 그럼 언제부터 됐고? 접수한 때.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계약서만 쓰고 돈 잔금 치렀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돼야 돼. 등기 접수됐다가 거절당하는 걸 뭐라 그럴까? 각하되지. 만약 각하됐으면 효력이 안 나와요. 근데 등기가 제대로 기재가 됐죠? 됐고 지금 접수한 날짜가 나왔으면 이날부터 자,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이 물권 변동이야. 등기 효력.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요. 자, 2-1 썼어요? 3 썼어요? 3 썼지. 새로운 번호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거를 주등기라 그래요. 2-1이 들어올 때도 가끔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예요. 새로운 번호를 주게 돼 있어요. 2-1을 붙이면 안 돼. 그럼 그 다음은 누구 몇 번이겠어? 4번. 그 다음은 5번, 6번 계속 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는 무조건 새로운 번호를 붙여라.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100% 주등기다. 됐죠? 자, 그리고 현재 이개발은 매매로 샀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액이 있어 없어? 있어. 거래가액을 어디다 썼어? 그렇죠. 권리자 기타 상환 이래야지. 어디다 썼어? 끝에 이러면 안 돼요. 자, 어디다 쓴다?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씁니다. 증여는 거래가액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걸 시험에 냈습니다. 거래가액은 등기 원인란에 기재한다. X. X죠. 그렇죠? 이렇게 내오면 쉬워요, 어려워요? 거래가액을 등기 원인란에 기재한다. 아니, 시험 문제에다가 이거 그려주겠어? 이거 안 그려줘. 글씨 문장으로 나온다니까. 거래가액은 등기 원인란에 기재한다. OX. X라니까. 그죠? 그러면 쉽겠어, 어렵겠어요? 왜? 지금은 이해는 했어? 근데 문제 나오면 틀려? 그럼 뭔 소용이야? 예. 맨날 제가 강조하는 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고 나오면 나왔다라고 찍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주입식으로 교육이 안 되면 절대 점수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했는데 문제 점수가 안 나온대. 문제 풀이가 안 되거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 풀이 연습하세요 그랬지. 뭐라는지 아세요? 준비가 안 됐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문제 풀고 어디서 사기를 치는지를 익숙해 해놔야 그 다음 어디서 사기 치는지가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 기재됐을 때 거래가액은 어디다 쓴다? 권리자 기타 사항란. 요걸 이제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조금 쉬었다 갈게요. 예.